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이라고 믿었는데 왜 그 사람의 중요한 이야기는 늘 나중에야 알게 될까요?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 그 거리는 말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늘 겪는 흔한 일상, 그 서운함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했던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남편에게 커피를 한 잔 타줬고 둘이 나란히 뉴스도 보며 식탁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랑 지난주에 상담받으러 다녀온 거 얘기 들었어. 좋은 결정 같아.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멈칫했습니다. 상담? 무슨 상담? 순간 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 아빠가 얘기 안 했어? 그 퇴직연금이랑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해서. 그때부터 모든 소리가 멀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대출이라니, 퇴직연금이라니.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남편이 혼자 하고 딸에게까지 말했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딸은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고 나는 괜찮은 척 통화를 끝냈지만 전화기를 내려놓고 난 뒤 어딘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실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내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텐 말 안 했지? 그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서 결정하고 나중에 알게 만드는 걸까? 혹시 나를 믿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쉴 틈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묻고 싶었지만 그러면 괜히 싸움이 날 것 같았습니다. 늘 그랬듯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으니까요. 평소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탁에 앉은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안하게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TV에서 본 다큐멘터리를 이야기하고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나만 모르는 세계가 그의 안에 있는 것 같았고 나는 그 안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속에서 계속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묻고 싶은 말, 따지고 싶은 감정,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모두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온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퇴직연금 얘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그 말에 남편은 젓가락을 멈추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뭐 그냥 큰일도 아닌데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문득 벽을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큰일도 아닌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사람, 그게 나였던 겁니다.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나에게는 그 말이 너무 컸습니다. 남편의 눈빛엔 미안함보다는 피곤함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서운한지보다 왜 그걸 가지고 또 예민하게 구는지가 먼저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밥이 남아 있었지만 입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밥상을 치우며 내 마음도 함께 식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설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않는 만큼 오해와 서운함이 말없이 쌓여갔습니다. 말 안 한 게 그렇게 서운했어? 이 말은 곧 그 정도 일로 왜 그래라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일보다 그 일에서 내가 빠져 있었다는 게 서운한 거야. 나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빗겨선 사람이 되어 있는 느낌. 그것이 나를 가장 서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불도 다 끄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고 나는 혼자 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무렇지 않게 생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 생각이 너무 서글퍼서 눈물이 나려 했지만 눈물마저 어색해 누르듯 눌러 삼켰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무언가 틀어졌다는 느낌은 명확했지만 어디서부터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확실한 건 오늘 그 이야기 하나로 우리 사이에 작은 틈이 더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생각지 못한 순간에 마음이 다치곤 합니다. 특히 오래 함께해온 사람일수록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일이 많지요. 그냥 지나친 말 한마디, 혹은 아무 말 없던 순간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서운함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굳이 말을 안 해도 알겠지라는 기대.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한텐 말하지 않았을까? 오늘은 그 조용한 마음의 흔들림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드는 건 묘한 소외감입니다. 누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나만 빠진 것 같고, 혼자서 마음이 멀어진 기분이 들죠. 그렇게 서운함은 시작됩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깊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생기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래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여온 기대, 믿음, 그리고 우리가 습관처럼 갖고 있는 생각들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들여다보면 그 안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착각이나 고정된 신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처럼 늘 함께 있는 사람에겐 점점 설명을 줄이게 됩니다. 오래 봐온 사이니까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괜히 말 꺼내면 싸움이 날까봐, 혹은 피곤할까봐 말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략이 무심코 반복되면 상대 입장에선 무시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상대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말이 빠진 그 자리엔 차가운 거리감이 남습니다. 알아서 이해하겠지 했던 마음이 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더 자주 말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음은 배려가 아니라 거리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둘째, 가까운 사람은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건 대부분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의식하진 않아도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이야기는 제일 먼저 나누겠지 하는 기대가 있지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 기대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단지 내가 몰랐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감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일까? 예전처럼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걸까? 작은 서운함이 단지 그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관계 전체에 금이 간 것 같은 기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럴 땐 단순한 정보 하나를 놓쳤다는 것 이상의 감정이 뒤섞입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르고 있다는 아쉬움까지 겹쳐져 이 관계가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셋째,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속마음을 잘 꺼내지 못합니다. 말 꺼냈다가 괜히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혹은 내가 괜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감정을 꾹 눌러두곤 하죠. 그런데 참는다고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못한 채 쌓아둔 감정은 점점 커지고 결국 더 큰 오해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조금 서운하다는 감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만 항상 이렇게 되는구나. 이 사람은 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로 번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사실 스스로도 모르게 왜곡되거나 과장되기 쉽습니다. 심리학자 수잔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침묵하게 되는 건 사실 그만큼 그 관계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침묵이 쌓이면 오히려 더 큰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과의 서운함은 단지 말 한마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품고 있던 기대, 믿음, 그리고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땐 이걸 어떻게 참아야 하지보다 이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향이 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느끼는 서운함은 단지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건 당연히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 말하지 못하고 마음을 누른 채 지내온 습관, 그리고 우린 굳이 말 안 해도 통하는 사이라는 생각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간극을 조금씩 좁혀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작지만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은 말해야 전해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래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익숙함이 생기죠.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마음은 말로 꺼내야만 전해집니다. 만약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그냥 참고 넘기기보다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그날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돼서 조금 섭섭했어요. 이렇게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말하기 방식을 심리학에서는 아이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라 오해도 줄이고 마음도 덜 상하게 만들지요. 둘째, 기대를 없애기보다는 기대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서운함은 대부분 내가 바랐던 방식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기대를 안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기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가 자주 상처를 만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아예 없애기보다는 방향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마음을 표현하면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 이런 기대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길 바라는 대신 서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기대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이 안 나올 땐 글로 먼저 적어보세요.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도 말로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섭섭했어 라고 말하면서도 그 섭섭함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는 자신도 모를 때가 많지요. 그럴 땐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듯 글로 감정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왜 서운했지? 그때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뭐였지? 상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 이렇게 쓰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고 말로 표현할 준비도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알게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면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복잡한 기술도 거창한 훈련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자주 써보면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나 서운함을 조금씩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기대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을 땐 우선 글로 적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지 말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는 지혜로운 연습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어떻게 하면 관계가 나아질까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 향한 따뜻함이고 관계를 지켜가려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 마음 하나면 진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한 사람의 이야기는 말 한마디가 갈등을 키우기도 하고 같은 말이라도 방식에 따라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 감정을 중심으로 전하는 표현 방식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감정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호 씨는 결혼 20년 차를 지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서로에 대한 큰 다툼 없이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해 집에 들어서는데 식탁 위에 놓인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외할머니 생신, 케이크는 큰딸이 사기로 함.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나 아이들 누구도
이 일정을 말해준 적이 없었기에 정호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 장모님 생신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러자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자주 가는 식당 있잖아. 거기서 하기로 애들이랑 다 얘기 끝냈어. 3시까지 가면 돼. 순간 마음에 얹힌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족 일인데 왜 나는 빠졌을까? 설마 깜빡한 걸까 생각도 했지만 케이크도 누가 살지 정하고 약속 시간까지 결정한 걸 보면 꽤 오래전에 상의한 듯 했습니다. 정호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거실로 나왔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나?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속으로는 여러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서운함, 섭섭함, 외로움, 그리고 조금의 분노까지. 하지만 그 감정들 중 가장 무거웠던 건 나는 이 가족 안에서 중요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거리감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고 괜히 말없이 행동이 무뚝뚝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대화를 줄이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대충 반응했습니다. 그 변화에 아내도 눈치를 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무슨 일 있어? 그 순간에도 정호 씨는 차마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대로 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을 이야기할 땐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라는 말. 그래서 정호 씨는 마음을 다잡고 그날 밤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그 일 말이야. 나 사실 좀 서운했어. 정호 씨의 말을 들은 아내는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곧 진심이 느껴졌는지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호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고 내 생각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 정호 씨는 최대한 조용히 담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엔 아내를 탓하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느꼈던 자기 감정을 정확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정신이 없어서 설마 그걸로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 앞으론 어떤 일이든 당신이랑 먼저 상의할게. 그날 이후 정호 씨 부부는 작은 일이라도 서로 먼저 이야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도 이제는 먼저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안고만 있으면 그건 오해로 자라고 거리감으로 번진다는 것을. 하지만 조용히 감정을 꺼내놓는 순간 오히려 더 단단한 연결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서운한 감정을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으로 표현했기에 방어적인 반응 없이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한두 번 어긋날 때마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틈이 생기지요. 그 틈을 그냥 두면 어느새 마음 전체로 번져서 결국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오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작은 틈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정호 씨처럼 평범한 말 한마디에서 마음이 서늘해질 때 그 기분을 그냥 넘기지 않고 스스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은 무조건 참아야 할 감정도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무기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차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운함은 상대에게 실망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더 쉽게 서운해지고 그 감정은 더 오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럴수록 그 감정을 안에만 담아두지 말고
조심스럽게 말로 꺼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땐 조금 서운했어요. 다음엔 나도 함께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나를 보호하면서도 상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게 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남편 또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쯤 품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꺼내보는 조용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마음을 건드리는 장면이 하나쯤 있었다면 가까운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그 공감이 누군가에겐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